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미국의 어느 원주민 마을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조건 혼을 내고 윽박지르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살면서 했던 착한 행동들이나 장점들을 한마디씩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저질러 풀이 죽어 있던 사람도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난 아직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자신감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잘못은 그냥 덮어줘서는 안 되겠지만요. 의도치 않은 실수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최대한 보듬어주는 게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상대방을 무안하지 않게 또 오히려 높여줌으로써 상대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겠죠.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시선으로 타인을 보듬어줄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11시까지 라디오 소설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설마당판 최인호의 상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라디오 연재소설 조영아의 헌팅이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소설에서 만나볼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영국의 추리소설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바스커빌가의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바스커빌 가문에서 발생하는 의문과 죽음, 또 가문의 상속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을 셜록 홈즈의 날카로운 분석과 왓슨의 성실한 노력을 통해 풀어가는 소설인데요.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 제1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바스커빌가의 개, 원작 아서 코난 도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셜록 홈즈는 아침 일찍부터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벽난로에 기대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어제 저녁 우리가 외출한 사이 이곳을 방문했던 손님이 두고 간 것이었다. 지팡이는 제임스 모티머, CCH 친구들, 1884년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왓슨, 그 지팡이에서 뭘 좀 알아냈나? 추리한 걸 한번 얘기해보게. 이 지팡이 임자인 모티머 선생은 늙은 의사야. 지인들이 이걸 선물한 걸로 봐서 자기 분야에서 꽤 성공한 사람일 거고, 지팡이가 다른 걸 보면 자주 걸어서 왕진을 다니는 시골의 의사일 거야. 오, 왓슨. 정말 뛰어난 추리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자네가 내린 결론은 결함투성일세. 아니, 그럼 내 추리가 틀렸단 말인가? 많이 걸어다니는 시골 의사라는 건 틀림이 없네. 하지만 CCH란 체링크로스 병원이고, 모티머 선생은 1884년에 그 병원을 떠나 개업을 하면서 그 지팡이를 선물 받은 거지. 그는 아마 레지던트였을 거야. 정교수였다면 뭐 하러 시골로 가겠나? 그러고 보면 늙은 의사가 아니라 30 남짓 젊은 의사라는 걸 알 수 있지. 참,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 추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 확인시켜줄 수 있기 때문일세. 지금 그 지팡이 주인이 우리 집 계단을 올라오고 있거든. 모티머는 키가 훤칠하고 깡마른 체구에 좁고 긴 매부리코에 걸친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롭게 빛나는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내 지팡이 여기에 두고 간 게 맞았군요. 그런데
혹시 셜록 홈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왓슨 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홈즈 씨를 찾아온 건 최근 제 주변에 중대하고 이상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봐주시죠. 모티머는 주머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 흐릿한 글씨로 바스커빌 저택 그리고 1742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다. 뭔가에 대한 진술서 같군요. 이건 바스커빌가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문서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읽어드리죠. 바스커빌가에 전해져 오는 개의 유래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 나는 휴고 바스커빌 경의 직계 후손으로서 이 이야기를 내 부친에게 들었고 내 부친은 또 당신의 부친으로부터 들었다. 1650년경 당시 바스커빌 저택은 휴고 바스커빌 경의 소유였다. 그는 매우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가난한 농부의 딸을 보고는 첫눈에 반해 그녀를 저택으로 데려와 위층에 가뒀다. 하지만 그녀는 창을 통해 도망쳤고 휴고는 사냥개들을 데리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날 밤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어두운 황무지에서 사냥개처럼 생겼으나 도저히 개라고 할 수 없는 검은색의 거대한 짐승이 휴고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었던 것이다. 바스커빌의 후손들이여,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가문을 괴롭혀온 사냥개에 관한 이야기다. 그 후로 우리 가문의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도 모른 채 잔혹하고 불행한 죽음을 당했다. 후손들이여, 신에게 의지하라. 그리고 악마의 세력이 지배하는 어두운 시간에는 결코 황무지를 건너지 말 것을 당부하노라. 전설을 수집하는 사람이라면 꽤 흥미로워할 내용이군요. 홈즈 씨, 이 문서는 석 달 전 찰스 바스커빌 경이 주치인 저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그의 죽음에 관한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가 죽은 건 런던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날인 5월 4일 밤입니다. 여느 때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그만. 그는 오랫동안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오솔길에서 발견됐는데 시신에는 폭행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다만 얼굴 표정이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으로 죽을 경우 이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란 것이 찰스 경의 죽음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사실의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들려주시죠.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말씀드리죠. 찰스 경이 죽은 날 밤, 전 하임 베리모어에게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바스커빌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찰스 경은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땅을 후벼 파놓았더군요. 얼굴은 너무나 심하게 일그러져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리모어는 경찰 신문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어요. 네? 사실과 다르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시신 주변에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전 분명히 봤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한 그것을요. 발자국이었나요? 네, 발자국이었습니다. 남자 발자국이었나요? 아님 여자 발자국이었나요? 홈즈 씨, 그건 거대한 개 발자국이었어요. 개 발자국? 오솔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쪽으로 주목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고 중간쯤에 황무지로 통하는 쪽문이 있죠. 찰스 경이 그곳에 잠시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죠? 그가 피우던 담배에 제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내가 거기 있었어야 하는 건데 왜 진작 날 찾아오지 않았어? 그랬으면 그 오솔길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을 텐데 말이오. 홈즈 씨, 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혹시 그 개의 전설을 믿고 계신 건가요? 어느 정도는요. 전설 속의 사냥개 역시 사람의 목을 흉악하게 찢어발기는 진짜 존재하는 개였으니까요. 그럼 왜 날 찾아오신 건가요? 사건을 해결해 달란 것이 아니라 전 단지 바스커빌 가문의 상속인인 헨리 바스커빌 경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가 유일한 상속인인가요? 그렇습니다. 바스커빌가 삼형제 중 찰스 경이 첫째고 둘째는 일찍 죽었는데 헨리 경이 그의 아들이죠.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막내 로저 경은 중미로 도망가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헨리 경이 상속받게 될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74만 파운드.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지만 막대한 유산보다 생명의 위협이 먼저 아닐까요? 바스커빌 저택으로 갔다가 그 역시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내일 헨리 바스커빌 경과 함께 다시 와주시겠소? 그렇게 하죠, 홈즈 씨. 그럼 이만. 왓슨,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난 찰스 경이 죽기 직전에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생각되네. 그리고 공포의 원인은 황무지 쪽에서 나타난 것 같아. 황무지에서 뭐가 나타났다는 건가? 홈즈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뭔가 만족스러운 듯 흐뭇한 표정이었다. 사건이 자신의 마음에 든다는 의미였다. 라디오 소설 바스커빌 가이의 개,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극본 김현정.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베이커가에 있는 홈즈의 하숙집. 홈즈와 왓슨이 어젯밤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찾아왔던 방문객이 놓고 간 지팡이를 두고 추리 게임을 벌이고 있을 때 지팡이의 주인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스커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에 관한 문서를 보여주면서 최근 바스커빌가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럼 이어서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 제2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바스커빌 가이의 개, 원작 아서 코난 도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객들이 나타났다. 모티머를 따라 들어온 남자는 열정적으로 보이는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는 30살쯤 돼 보였는데 매우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안녕하십니까, 홈즈 씨. 헨리 바스커빌입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온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편지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겁니다.
헨리경은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겉봉에는 노썸버랜드 호텔, 헨리 바스커빌 경에게라는 글자가 대문자로 휘갈겨져 있었다. 편지에는 인쇄된 글씨를 오려 붙여서 만든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황무지를 멀리하시오.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어제 날짜 타임스지 사설에서 단어를 오려 붙였군요. 헨리경, 네. 런던에 도착한 후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누군가 뒤를 밟는다거나. 대체 누가 내 뒤를 밟는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탐정소설 속으로 들어간 것 같군요. 숙부의 죽음도 갑작스러운데 이런 이상한 편지까지. 좀 혼란스럽네요. 일단 호텔로 돌아가 조용히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후에 호텔로 오셔서 점심이나 함께 하시죠. 네, 그렇게 하죠. 그럼 점심 때 다시 뵙겠습니다. 왓슨, 내 모자 어딨지? 아니, 갑자기 왜? 뭐 하는 거야?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다행히 모티머와 헨리경의 모습이 멀리 보였다. 우리는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들의 뒤를 밟았다. 옥스퍼드가를 지나 리젠트가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왓슨, 저길 봐. 내가 예상했던 대로야. 그가 목격한 것은 길 건너편에 있는 이륜마차였다. 안에는 한 사나이가 타고 있었다. 수북이 자란 검은 턱수염의 사나이였다. 그때 갑자기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왓슨, 저자를 놓쳐서는 안 돼. 따라가자고. 이런 제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군. 운이 안 좋았어. 그 남자 누굴까? 지금으로선 전혀 모르겠는걸. 하지만 마차 번호를 알아놨지. 나중에 마부를 찾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우선 호텔로 가자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마침 헨리경은 호텔 로비에 내려와 있었다. 그는 잔뜩 화가 나 있었는데 손에는 낡은 구두 한 짝이 들려 있었다. 내 구두를 찾아내었어! 찾아내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죄송합니다, 손님. 화 푸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헨리경, 무슨 일입니까? 오셨군요. 내 구두 한 짝이 없어졌어요. 어제는 새로 산 구두 한 짝이 없어지더니 오늘은 낡은 구두 한 짝이 또 없어졌지 뭡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글쎄요. 아직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군요. 하지만 한두 가지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를 진실로 이끌어줄 겁니다. 검은 개의 얘기는 나도 어렸을 때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난 바스커빌 저택으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헨리경,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모티머 선생이 있긴 하지만 항상 당신 곁에 있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홈즈 씨, 당신이 직접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런던에서 맡고 있는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 추천할 만한 사람이라도... 만약 내 친구가 가준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적격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왓슨 박사,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가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꺼이 동행하죠. 그날 저녁, 누군가 베이커가의 홈즈의 하숙집 문을 두드렸다. 저는 마부 존 클레이튼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운 손님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만. 그래, 잘 왔네. 이보게, 오늘 아침 10시경에 마차에 태웠던 손님 기억나나? 그 손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게. 그 손님이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하루 종일 시키는 대로 하면 이긴 일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먼저
노썸버랜드 호텔에서 신사 두 분이 탄 마차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분들이 나오자 다시 따라갔죠. 역시 그랬군. 그런데 갑자기 그 손님이 미행을 그만두고 전 속력으로 워털루역으로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역에 도착하자 이긴이를 주시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자네가 궁금해할 것 같으니 말해주지. 오늘 자네가 마차에 태우고 다닌 이 몸은 바로 셜록 홈즈라네. 뭐? 대단해. 왓슨, 우리가 깨끗이 당했군. 누군지 몰라도 정말 교활한 놈이야. 이거 오랜만에 싸워볼 만한 적을 만났는걸. 다음 날 나는 헨리 바스커빌 경 모티머와 함께 기차에 올라 바스커빌 저택에 있는 다트무어로 향했다. 여행 내내 홈즈가 해준 마지막 충고가 계속 떠올랐다. 황무지에는 두 가족이 살고 있네. 모티머 선생과 그의 아내, 그리고 곤충학자 스태플턴과 그의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은 무척 매력적인 아가씨라고 들었네. 이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거야. 자네, 권총은 가지고 가겠지? 절대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게. 자, 여기가 다트무어입니다. 역 앞에 마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가시죠. 그런데 시골 마을에 웬 군인들이지? 사흘 전 감옥에서 죄수 한 명이 도망쳤답니다. 바로 그 잔인한 노팅힐 사건의 살인자 셀던 말입니다. 군인들이 길목마다 지키고 있지만 아직 못 찾았다더군요. 마차를 타고 달리자 곧 황무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커다란 바위와 듬성듬성 서 있는 작은 나무들. 그곳에선 냉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다. 잠시 후 마차는 바스커빌 저택에 도착했다. 시커멓고 육중한 저택은 온통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헨리 경나리. 바스커빌 저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바스커빌가의 하인 베리모어라고 합니다. 큰 키와 굵직한 저음의 목소리를 지닌 베리모어는 얼굴에 턱수염을 무성하게 기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밤중에 정막을 깨는 소리에 잠을 깼다. 울음소리는 금방 그쳤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계속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라디오 소설 바스커빌가의 개,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극본 김현정.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바스커빌가의 유일한 후손이자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인 헨리 바스커빌. 그가 홈즈를 찾아와 아침에 배달된 편지 한 통을 내밉니다.
바스커빌가의 황무지를 조심하라는 의문의 경고 편지였는데요. 헨리 바스커빌이 돌아가는 길에 홈즈와 왓슨은 그를 몰래 미행하는 정체 모를 사나이를 발견하고 추격하지만 추격에 실패하고 맙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 제3회 이어서 들어봅니다. 라디오 소설 바스커빌가의 개 원작 아서 코난 도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산책 삼아서 황무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보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발길을 옮기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왓슨 박사님! 왓슨 박사님! 키가 작고 금발인 그 사내는 입술이 얇고 턱이 뾰족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어깨에는 식물이 담긴 깡통이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곤충잡이채가 들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왓슨 박사님이시죠? 예. 모티머 선생에게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곤충학자 스태플턴입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홈즈 씨가 안 오신다기에 좀 아쉬웠습니다. 명탐정의 활약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참, 이 바스커빌가를 괴롭히는 악마 계획하는 얘기는 알고 계시겠죠? 네, 들었습니다. 찰스 경은 그 전설에 상당히 신경을 썼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신도 그분의 죽음이 그 전설의 개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두 갈래로 나누어진 좁은 풀밭길에 도착했다. 그 너머로는 오솔길이 황무지로 연결돼 있었다. 황무지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결코 실증나지 않아요. 황무지에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묻혀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기 밝은 초록빛을 띤 곳이 보이세요? 바로 그 유명한 그린펜 늪이지요. 늪이라고요?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늪이 삼켜버리는 거죠. 맙술사, 저희 가엾은 말 한 마리가 또 들어가는군요. 늪이 결국 또 한 마리를 삼키고 말았군요. 하지만 난 저 늪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살아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어요. 저곳을 건널 수 있다는 말이요? 아주 민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냈지요. 이건 무슨 소리요? 바로 그놈이 내는 소리죠. 전설 속에 등장한 바스커빌가의 개 말입니다. 전에도 2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내 평생 저렇게 괴이한 소리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이곳은 정말 괴이한 곳입니다. 여기 황무지에 있다 보면 정말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실 겁니다. 잠깐만요.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눈앞으로 날아가자 스태플턴은 얼른 쫓아갔다. 곤충잡이채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다. 혹시 스태플턴 양? 돌아가세요. 지금 이 길로 런던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지금 당장이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이곳에 있으면 위험해요. 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겁니까? 혹시 바스커빌가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아시나요? 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믿지 않습니다. 난 믿어요. 그러니 헨리경과 함께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틀림없이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쉿, 오빠가 와요. 지금 제가 한 말은 오빠한텐 비밀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오빠가 알면 몹시 화낼 테니까요. 친애하는 홈즈 보게나, 이곳의 상황을 보고하겠네. 그동안 이곳에서 생긴 일을 알게 된다면 무척 흥분될 걸세. 우선 우리의 친구 헨리경은 매력적인 이웃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다네. 벌써 그녀에게 청혼까지 한 모양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 스태플턴이야. 그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 어린 표정을 짓곤 한다네. 며칠 전에 헨리경이 내게 와서 이러더군. 스태플턴 양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스태플턴이 나타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게 아닙니까? 제 말은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내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두 번째는 베리무어 부부에 관한 걸세. 그동안 한밤중에 베리무어 부부가 촛불을 들고 창문에 서 있는 수상한 태도를 몇 번 본 적이 있네. 그래서 어젯밤 나와 헨리경이 그 현장을 덮쳤지. 베리무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님. 그저 문단속을 하느라고. 거짓말마! 지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가?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발요. 말할 수 없어? 그렇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어서!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 제 탓이에요.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부인이 한번 말해보시오. 사실은 제 동생이 황무지에 있습니다. 동생이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이 불빛은 먹을 것을 준비해 간다는 신호예요. 자네 동생이 누군가? 주인님, 제 동생은 바로 탈옥한 죄수 살인자 셀던입니다. 잔인한 범죄자 셀던의 소재를 안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네. 헨리경과 나는 그를 잡으러 가기로 했네. 황무지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 바로 그때였어. 그 소리가 들린 것은. 세상에. 왓슨 박사, 저게 무슨 소리요? 사람들은 저 소리가 바스커빌가의 전설에 등장하는 사냥개의 유령이 울부짖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아니야. 저건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냥개의 소리야. 맙소사, 그 전설이 진실이란 말인가? 런던에서는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는데. 왓슨 박사, 난 무서움을 타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어. 그렇지만 지금 저 소리는 내 피를 얼어붙게 하는군요.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대체 이 황무지에 어떤 악마들이 판치고 있는지 알아보러 갑시다. 우리가 겁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둠을 뚫고 서서히 앞으로 다가갔네. 그리고 마침내 그자를 보았지. 그는 마치 짐승 같더군. 머리는 산발에 수염이 덥수룩해서 마치 선사시대 원시인 같았네. 꼼짝마!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 살인마 셀던! 거기서지 못해! 엄청난 속도였지. 도저히 추격을 할 수가 없었네. 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바로 그때 너무나 기이하고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지 뭔가. 환한 달빛을 뒤로하고 서 있는 남자의 형체. 내 평생 그렇게 선명하게 무엇을 본 적이 없었네. 셀던은 분명히 아니었어. 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으니까. 난 헨리경의 팔을 잡아끌며 그 형체가 있는 곳을 가리켰네. 저기 좀 봐요. 어디? 뭘 말이오? 왓슨 박사, 또 뭘 보기라도 한 겁니까? 이미 그 형체는 후련히 사라진 뒤였지. 이제 황무지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얽혀 그 어느 때보다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돼버렸다네. 자네가 어서 이곳으로 와주면 좋겠네. 라디오 소설 바스커빌가의 개,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극본 김현정.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왓슨은 홈즈를 대신해 헨리 바스커빌 경과 함께 바스커빌 저택으로 향합니다. 문제의 황무지에서 왓슨은 곤충학자 스태플턴을 만나 황무지에 떠도는 바스커빌가의 개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죠. 한편 스태플턴의 동생은 왓슨에게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빨리 런던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 제4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바스커빌가의 개, 원작 아서 코난 도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헨리경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베리모어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셀던은 아직 황무지에 그대로 있나? 저도 모릅니다. 사흘 전에 마지막으로 음식을 갖다 준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 후에 가봤을 때 음식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곳에 있는 게 분명하군. 다른 사람이 그 음식을 가져가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다른 사람이라니? 예, 왓슨 박사님. 사실은 황무지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셀던이 얘기하더군요. 황무지의 고대 유적지 돌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분명한 건 탈옥수는 아니랍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텐데. 아무튼 저 황무지에 낯선 사람이 숨어서 주위를 살피며 또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꺼림직하군. 나는 그 길로 황무지로 향했다. 의문의 사나이는 런던에서 놓친 그 사나이가 틀림없었다. 요즘 홈즈는 무척 바쁜 모양인지 이쪽 일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를 잡아 홈즈 앞에 데려간다면 그도 나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사시대 돌집들 중 아직 지붕이 남아있는 것은 한 채뿐이었다. 나는 권총의 손잡이를 힘주어 잡은 뒤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불을 피운 듯 재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빈 깡통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왓슨 박사가 쿰트레시로 갔음. 이 의문의 사나이가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헨리경이 아니고 나란 말인가? 충격에 빠져있는 그 순간 그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권총을 들고 구석에 몸을 숨겼다. 발자국은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보게 왓슨, 정말 아름다운 저녁이야. 이리 나오지 그래? 안보다는 밖이 훨씬 더 편할 걸세.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저렇듯 냉철하면서도 빈정대는 듯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었다. 홈즈 자네로군. 자네를 만난 게 이처럼 기쁜 적은 없었네. 혹시 탈옥수를 찾으러 다니던 날 밤 날 봤던 건 아닌가? 아, 그럼 내가 그때 봤던 그 형체가 자네였구만. 난 자네가 베이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바였네. 상대의 주의를 흐트러뜨린 거지. 자, 그동안 내가 알아낸 것들을 좀 말해줄까? 놀라지 말게. 스태플턴이 누이라고 하는 숙녀는 사실 그의 아내라네. 맙소사, 정말인가? 스태플턴은 왜 그 사실을 속인 거지? 그녀가 미혼으로 알려지면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럼 혹시 런던에서 우리를 미행한 사람도... 그렇네, 스태플턴이지. 그리고 신문지를 오려붙인 경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스태플턴 부인이지.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모든 사건의 목적이 뭔가? 살인이야, 왓슨. 냉혹한 살인이지. 하루만 있으면 이 사건은 끝나게 될 걸세. 그때까지만 헨리경을 잘 보호하기만 하면... 무슨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야? 사냥개야, 왓슨, 어서 서두르게. 어서! 내가 바보처럼 미적거렸어. 제발 너무 늦질 않았길.
우리는 어둠 속을 정신없이 달렸다. 마침내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 돌들 사이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 있는 남자가 보였다. 홈즈는 성냥불을 밝혀 핏자국이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는 시신을 비췄다. 붉은 빛이 도는 갈색 양복. 그건 베이커과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입고 있던 옷이었다. 헨리 경이야. 안 돼! 세상에. 그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도 그를 구하지 못했다니. 그 사냥개는 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지? 일단 시신부터 옮기세요, 홈즈. 그래. 자네가 거기 머리 쪽을 들어주게. 그때 시신 위로 몸을 숙이던 홈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서 내 손을 잡아 흔들어 댔다. 나는 홈즈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맙소사, 자네 미쳤나? 수염이야, 수염! 이자는 수염을 길렀다고! 이자는 헨리경이 아니야! 수염? 아니, 그럼 이자는... 그래, 맞아. 타록스 셀던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헨리경이 자기가 입던 옷을 베리모어에게 주었다는 말이 기억난 것이다. 베리모어는 아마도 그것을 탈출할 때 입으라고 셀던에게 준 모양이었다. 사냥개가 헨리경이 입었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공격한 거야. 그리고 이 구두는 호텔에서 훔쳐간 헨리경의 낡은 구두겠지. 그런데 왜 오늘 밤에 사냥개를 풀어놓은 거지? 헨리경이 황무지로 나올 만한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야. 그때 저 멀리 사람의 형체가 황무지를 건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빨간 담뱃불이 흐릿하게 보이더니 마침내 달빛 아래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왓슨 박사님 아니야. 이런 시간에 황무지에서 박사님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건 뭐죠? 누가 다쳤나요? 설마 우리의 친구 헨리경은 아니겠죠? 프린스 마을의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 셀던이요. 순간 스태플턴의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그는 놀라움과 실망감을 감추려고 무척 애쓰면서 나와 홈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조금 전에 나도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본 거죠. 왠지 헨리경이 걱정됐거든요. 하필이면 왜 헨리경이 마음에 걸렸죠?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건너오시라고 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시질 않더군요. 그러던 참에 황무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나저나 이 가여운 남자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홈즈 씨, 어떻게 추리하십니까? 바로 절 알아보시는군요. 물론이죠. 왓슨 박사가 여기 오신 이후로 홈즈 씨가 오시길 고대해왔어요. 처참한 죽음을 보러 때맞춰 오신 셈이 됐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내일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군요. 아니, 내일 돌아가시려고요? 홈즈 씨가 이 복잡한 사건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늘 바라는 대로 될 수는 없죠. 솔직히 이 사건이 그리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아, 그래요? 그럼 할 수 없군요. 그럼 이제 그만 우리도 돌아갈까요? 이 가엾은 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갔으면 좋겠지만 제 여동생이 놀랄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군요. 홈즈와 나는 바스커빌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언덕 너머로 광활한 황무지를 혼자서 건너가고 있는 스태플턴의 뒷모습이 보였다. 대단히 냉정한 남자로군. 자신의 계략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저렇게 태어나다니. 왓슨, 다시 한번 말하겠네. 스태플턴은 지금까지 봤던 범인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자야. 이보게 친구,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우린 저자가 사냥개를 이용해 찰스 경을 죽이고 헨리 경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밝혀내야 해. 물론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한 방법으로 말일세. 라디오 소설 바스커빌가의 개,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극본 김현정.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왓슨은 황무지에 탈옥한 죄수 셀던 외에 의문의 사나이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런던에서 놓친 미행자이자 범인이라고 확신한 왓슨은 그를 혼자 힘으로 잡기 위해 황무지로 향합니다. 왓슨이 범인이 기거하던 황무지의 돌집을 조사하던 그때 범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왓슨 앞에 나타난 사나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 제5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바스커빌가의 개 원작 아서 코난 도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헨리 경은 홈즈를 보더니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왓슨 박사에게 들으셨겠지만 우리 황무지에서 사냥개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개가 짖는 소리였어요. 아무래도 전설에 나오는 사냥개 얘기가 아주 허황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플턴의 저녁 식사 초대에도 가지 않았고요. 좋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내가 부탁하는 대로만 해주신다면 문제가 훨씬 빨리 해결될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아니, 왜 그러십니까, 홈즈 씨? 홈즈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내 머리 위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벽에 나란히 걸려있는 초상화들이었다. 정말 훌륭한 초상화들이군요. 모두 우리 가문의 조상들입니다. 맞은편에 저 그림은 17세기 것으로 보이는군요. 초상화 속의 신사분은 누구신가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망나니 휴고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스커빌가의 개에 대한 전설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죠. 홈즈는 그 초상화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헨리 경이 침실로 올라가고 나자 홈즈는 나를 다시 그림 앞으로 데려갔다. 이 초상화에서 뭔가 짚히는 게 없나? 글쎄, 특별히... 그래?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가? 초상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간 홈즈는 오른손으로 그림 속 남자의 모자와 긴 곱슬머리를 가렸다. 맙소사, 이건... 그 초상화 속에 있는 얼굴, 그것은 스태플턴이었다. 이제야 알아채는군. 내 짐작이 맞았어. 그자는 찰스 경의 막내 동생인 로저 바스커빌의 아들일 거야. 바스커빌가의 막대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전설에 나오는 악마개를 이용해 찰스 경을 죽이고 이제 헨리 경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곤충학자로 가장해 이곳으로 온 뒤 하나씩 계획을 실행해 나간 거야. 왓슨, 됐어. 이제 그자는 우리 소나귀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이미 홈즈는 밤새 머리를 짜내 세운 계획을 헨리 경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스태플턴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셨죠? 네. 홈즈 씨도 같이 가시죠. 죄송하지만 왓슨과 난 런던으로 가야 합니다. 예? 런던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헨리 경,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나와 왓슨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런던으로 돌아갔다고 스태플턴에게 전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태플턴의 집에서 돌아올 때는 마차를 돌려보내고 걸어갈 거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시오. 황무지를 걸어서 오라고요? 그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난 헨리 경의 용기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안을 하지 않을 거요. 헨리 경이 이 일을 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홈즈 씨가 하라는 대로 하겠어. 어느새 날이 저물고 마침내 마지막 행동에 돌입할 순간이 왔다. 우리는 스태플턴의 집에서 200m쯤 떨어진 곳의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황무지의 절반 이상을 덮고 있던 하얀 안개가 시시각각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안개 때문에 내 계획이 망가질 수도 있겠어. 이 오솔길이 안개로 덮이기 전에 헨리 경이 밖으로 나와야 할 텐데.
작전의 성공과 헨리경의 목숨이 모두 거기에 달려있다네. 홈즈, 응? 다행이야. 헨리경이 나오고 있어. 헨리경이 빠른 걸음으로 오솔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걸어가면서도 초조한 듯 쉼없이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그가 우리가 엎드리고 있는 곳 부근을 지날 때였다. 나타났다. 조심해. 이리 오고 있어. 우리는 안개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쪽을 꼼짝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홈즈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나도 총을 손에 쥐고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나타난 끔찍한 형체를 보자 꼼짝할 수가 없었다. 거대한 검정색 사냥개였다. 쩍 벌어진 주둥이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턱 언저리에도 불꽃이 일렁였다. 안개 속에서 튀어나온 그 검은 형체는 그 어떤 악몽보다 무시무시했다. 개가 비명을 지르고는 뒤로 나동그라졌다. 그러고는 옆으로 누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거대한 개가 죽은 것이다. 헨리경은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세상에, 그게 뭐였어? 도대체 그게 뭐란 말이오? 무엇이든 간에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바스커빌가의 악마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무시무시한 짐승이 우리 앞에 사지를 쭉 뻗은 채 누워있었다. 황무지에서 기르는 망아지만큼이나 몸집이 컸다. 턱 언저리와 사나운 눈가에는 아직도 푸른 불꽃이 어른거렸다. 개의 주둥이를 손으로 쓸어내리자 손가락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 인이로군. 인을 사용하다니 아주 영리해. 이는 냄새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개의 후각을 방해하지 않지. 스테플턴은 어디에 있을까? 총소리를 듣고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챘을 걸세.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 집을 수색해보세. 우리는 스테플턴의 집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그자의 흔적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2층 침실에서 침대 시트로 둘둘 감긴 채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스테플턴 부인을 발견했다. 헨리경은 안전하신가요? 예, 안전합니다. 사냥개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 다행이군요. 잔인한 인간 같으니. 어디 가면 그자를 찾을 수 있겠소? 늪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오래된 주석광산이 있어요. 개를 그곳에 숨겨뒀었죠. 아마 거기에 숨어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스테플턴 부인의 안내를 받아 늪을 건너가는 통로 입구에 도착했다. 작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녹색으로 덮인 늪을 통과하는 길이 표시돼 있었다. 우리보다 앞서 누군가가 그 길을 지나갔던 흔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다. 늪 위에 풀이 무성한 곳에 검은 구두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우리의 친구 헨리경이 잃어버린 또 한 짝의 구두로군. 스테플턴은 이 구두를 이용해서 사냥개들이 그를 추격하게 만들었겠지. 이 지점에서 이걸 내던진 걸 보니 적어도 여기까지는 안전하게 왔다는 말이군. 그러나 늪에서 더는 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잔인한 냉혈한은 거대한 그림펜 늪의 진흙 속으로 빨려들어가 영원히 묻혀버린 것일까? 이제 모든 악몽은 끝났네. 이 악마 같은 늪도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에 대해 앞으로 영원히 말이 없을 걸세. 이보게 친구,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과한 업무에 시달려왔네. 그러니 잠시 즐거운 일에 눈을 돌려보자나. 내가 이미 자네를 위해 런던 극장에 연극을 한 편 예약해두었다네.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걸? 런던행 기차를 놓치면 큰일이니까 말이야. 라디오 소설 바스커빌가의 개, 원작 아서 코난 도일, 효과 김성렬, 음악 최은영, 기술 민병갑, 극본 김현정, 연출 문영주.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가의 개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홈즈의 활약상 역시 대단합니다. 이 범인이 누군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리한 과학적 관찰력과 직감을 동원해서 결국은 범인을 찾아내는데요.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줄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바스커빌가의 개였습니다. 이번 주 라디오 소설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소설마당판 만나보시죠.